오늘은 중간에 들어가는 2번 배기관 교체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품으로 사면 10만원 정도 하는 건데 저는 온라인으로 배송비 6,000원을 포함해서 약 5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여기 레조네이터 쪽에만 비닐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뜯어냈고 비닐 포장에 이 게스킷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게스킷이랑 너트랑 스터드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중간에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 다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품 게스킷과 딸려온 게스킷을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비품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드물지만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교체라도 하면 다행일 겁니다. 어쨌든 이 배기관을 정품을 쓸지 비품을 쓸지 애매하실 텐데 이 2번 머플러는 그냥 쇠파이프 같은 녀석이라 이 부분은 비품을 써도 괜찮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 이런 1번 배기관처럼 꺾여있고 주름관이 달려있는 건 비품 사용 시 문제가 많아서 정품을 무조건 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배기관이야 그냥 쇳덩어리지만 이런 철망은 아무래도 정품과 비품 사이에 품질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그리고 배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고 시동을 건 직후에 바로 직감하실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보면 더 정확한데 실내에서 들을 땐 이게 허브 베어링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니 당연히 허브 베어링은 아니고 핸들 돌릴 때 나는 소리도 아니니 파워펌프도 물론 아닐 겁니다. 어쨌든 배기관이 터졌을 경우 1번은 확인하기가 까다롭지만 2번, 3번 배기관은 대충 쳐다봐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래로 굳이 기어 들어가실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으로 놓고 배기관 주변을 촬영해서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 답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이왕이면 화질과 프레임을 높게 해서 보시는 게 좋고 LED 플래시도 켜서 촬영하시는 게 당연히 나중에 확인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엔 바로 확인이 되었지만 배기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주름관 쪽이 터졌다면 저 철망 쪽이 매연으로 상당히 더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 전에 이런 식으로 토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기관이 열을 받는 곳이라 열 고착이 많이 생기는데 이 토치로 열 고착을 풀어주시면 그냥 푸는 것보다 한결 쉬워집니다. 그리고 임팩 렌치가 있으시면 이걸로 순간 타격이 가능해서 쩔어붙은 너트 푸는데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WD를 사용해서 쩔어붙은 너트에 미리 뿌려 놓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 배기관이 바로 아래쪽에 있어서 손만 넣으면 바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무릎만 좀 희생하시면 작업 전에 WD를 너트에 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제 차는 높이가 좀 되어서 안 올리고 기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고생할 필요 없이 뒷부분을 살짝만 올려주면 편할 겁니다. 어느 차량이든 뒷부분 올리는 게 가장 쉬운데 크로스 멤버가 바로 앞에 딱 있어서 그렇습니다. 범퍼 중앙 기준으로 최대한 중앙에 맞춰서 올리셔야 양 바퀴 높이가 균일하게 올라갑니다. 혹시라도 플로우잭이 없으시면 조수석 뒷바퀴라도 OVM잭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양쪽 안전잭 높이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8칸 올렸단 걸 기억해 줍니다. 반대편도 8칸을 딱 올려서 안전잭 고무까지 써서 잭 포인트에 받쳐줍니다. 이제 플로우 잭을 내려서 차체를 안전잭에 안착시켜 줍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안전하긴 한데 플로우 잭을 살짝 받쳐 놓는 것까지 하시면 정말 완벽합니다. 타이어가 지면에서 아주 살짝 떠 있는데 휠 제거할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입니다. 앞쪽까지 띄워주시면 더 좋겠지만 2번 배기관이니 뒤쪽만 올려주셔도 작업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겁니다. 이번에 액화 방지 토치라는 걸 새로 산 건데 불꽃이 확산되는 토치라서 좀 위험합니다. 작은 토치는 약하고 큰 토치는 위험하니 이게 참 문제입니다. 큰 토치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소화기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작은 걸 쓴다고 소화기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토치질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뭐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눈앞에 모기가 좀 날아다녀서
불꽃으로 몇 마리 잡아줬습니다. 모기 잡다가 차가 삼간 태운다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토치질을 열심히 해줍니다. 한 1분이 아니라 10분 이상 가열해준다는 그런 느긋함이 필요합니다. 19mm 롱 옵셋 렌치로 한번 풀어볼 건데 600mm 롱 복스대 같은 건 쓰시면 안됩니다. 복스로는 저 너트가 박살날 수도 있고 롱 옵셋 렌치 정도가 여기선 마지노선입니다. 스터드에 녹과 이물질이 많다면 쇠소리나 미니 글라인더를 써서 청소를 좀 해줍니다. 이거 안하고 그냥 풀다가 이른바 JOT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토치질 하실 때 1분이 아니라 10분은 할 각오를 하시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 2분 정도 하고 공구로 풀어보고 다시 1, 2분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 합쳐서 한 5분 정도 토치질을 했더니 롱 옵셋 렌치로 푸는데 성공했습니다. 풀릴 것 같은데 하면서 딱 풀었을 때 이 손맛은 낚시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낚시와는 달리 좋은 순간은 잠깐이고 바로 노가다가 시작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19mm 플렉시블 기어 렌치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어쨌든 너트를 거의 끝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마무리해줄 정도까지만 풀어놓으셔야 저 반대편 너트를 풀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 대신 생활용품 마트에서 쇠소를 사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전동 공구는 편리할 뿐이고 없으면 작업 못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다시 토치를 사용해서 푸셔도 되겠지만 강력한 임팩 렌치가 있으시다면 이걸로 그냥 바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열 고착이고 뭐고 항상 힘이 부족했을 뿐이고 힘이 최고입니다. 사실 임팩 렌치로 계속 풀어도 되긴 한데 라첼 렌치 손맛을 오랜만에 조금 볼 겸 19mm 기어 렌치로 거의 끝까지 풀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배기 매니폴드에서 1번 배기관으로 내려오고 여기 촉매까지 와서 촉매 끝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이 사이에 고정되는 부위가 없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차종에 따라서는 1번 배기관 쪽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차는 여기가 첫 번째 고무 행거이고 이 앞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 2번 배기관을 그냥 제거하시면 촉매가 아래로 떨어질 테고 이어진 1번 배기관까지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를 좀 받쳐놔야 합니다. 이럴 때 OVM 잭을 쓰시면 이렇게 촉매 중간 부분을 필요한 만큼만 딱 받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무 행거를 제거하면 되는데 이게 손으로 간단히 제거가 되면 전혀 상관없겠지만 이게 잘 안 될 경우 윤활을 약간 해주시면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고무라서 실리콘 스프레이가 가장 좋겠지만 여기에 그렇게 큰 손상을 주진 않을 테니 WD 같은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쉽게 나오는 쪽이 우리 편입니다. 잘 빠지는 곳 한쪽만 뽑아주시면 충분하고 아래쪽은 이따가 바깥에서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도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로 윤활을 하면서 뽑아줍니다. 잘 안되면 반대편에서도 WD를 뿌려주는 식으로 윤활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이게 안 뽑힐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뽑히는 걸 확인했고 이제 다시 걸어 놓습니다. 아직 여기 너트를 다 안 풀어서 전동 라쳇을 써서 다 풀어놓고서 고무행거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고무행거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촉매 쪽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2번 배기관을 촉매 반대쪽으로 제거해줍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촉매가 게스킷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물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타격 드라이버를 써서 전설의 조각가가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게스킷과 촉매 사이의 핀포인트를 정확히 노리면 생각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내 차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국산차 15년 타고 첫 교체한 게스킷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이 방법으로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스켓 제거하는 것까진 쉽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고대 화석처럼 보이는 가스켓 면 청소용입니다. 사포나 쇠소를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미니 글라인더 하나쯤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전수를 평소보다 많이 올려서 갈아내면 정말 금방입니다. 그렇게 면 정리를 좀 해주고 동시에 스터드 튀어나온 부분도 녹 제거를 한번 해줍니다. 이때가 아니면 청소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굳이 사놨기도 하니 저는 그냥 정품 가스켓을 사용할 거고 앞뒤 상관없이 그냥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왔고 뒷부분이 끊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배기관을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쇠파이프 같은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튼튼해도 세월 지나고 녹슬고 힘받고 하다보면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 고무 행거는 새걸 못 샀는데 이상 없으면 재활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공간이 부족할 땐 힘들었지만 힘주기 좋은 공간이라면 이리저리 비틀면서 힘을 주시면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 빠지면 윤활을 해주셔도 됩니다. WD가 고무에 안 좋다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로 녹아내리진 않았습니다. 차체 쪽이랑 배기관 쪽이랑 끼우는 곳 구분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멍이 미세하게 다른 것 같지만 큰 차이는 없고 아무 구멍으로 끼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품의 이 부위를 제거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3번 배기관에 아직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치질하다가 카본이든 어디든 불날 것 같아서 좀 무서운 곳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프로세스로 너트가 쉽게 풀리도록 녹과 이물질부터 제거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토치질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배기관, EGR, 유막 등 토치 많이 써본 저로서도 지금은 상당히 긴장됩니다. 예전에 흡기 매니폴드 청소했던 경험으로 카본이 불에 연쇄적으로 타오르지는 않습니다. 살짝 해보니 역시 카본이 불타진 않지만 불꽃이 확산되는 토치라서 이런 작업에는 별로입니다. 불꽃이 다른 방향으로 튈 것 같아서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토치 세기를 지금 괜히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임팩 렌치가 있으시면 토치질은 무의미하지만 수공구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치질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 강박증을 느낍니다. 너트를 풀어주는데 별로 뜨겁지는 않습니다. 남은 너트도 토치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토치는 바깥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나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치질하다가 이 정도의 위기감을 느꼈던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설마 했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툭툭 치면 꺼지겠지 하는 희망이 조금 있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곧바로 10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소화기를 가져와서 그냥 뿌렸습니다. 소화기 성능은 확실했고 저는 그냥 멍청했습니다. 이 시점에선 배기관은 무조건 정비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었고 소화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소름 끼쳤습니다. 그냥 공구벌로 풀어줄 거고 저 분말 치우는 데만 한 30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트 제거 후 이번 배기관에 붙어 있었어야 할 금속 덩어리도 제거해줍니다. 앞쪽 가스켓 제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자 드라이버와 고무 망치로 여기 가스켓도 제거해줍니다. 이 3번 배기관 같은 경우 예전에 누가 제 차 뒤를 박아버려서 교체를 한번 했었던 겁니다. 배기관에도 손상이 좀 와서 정말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이렇게 된 거 감사한 마음으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도 지금 같이 교체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가스켓 면과 스터드 녹을 싹 한번 청소해줍니다. 그리고 정품 가스켓까지 끼워주시면 슬슬 끝이 보이는 기분입니다. 부품 제거하면서 나온 가스켓과 끝단 덩어리는 버리고 이 너트는 사실 재활용하셔도 되겠지만 신품 너트를 준비하셨다면 당연히 신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신품 배기관을 뒤쪽부터 차 아래쪽에 넣습니다.
먼저 촉매 쪽 스터드에 고정해주면서 배기관을 잡고 고무 행거를 걸어줍니다. 천장 보고 누워서 배 위에 배기관을 올려놓으면 상당히 편안한 자세가 나옵니다. WD로 윤활을 한 번 더 해주고 싶긴 한데 고무에 WD 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뿌리기 무섭습니다.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둥근 부분이 바깥쪽을 보도록 너트를 잠가줍니다. 너트도 새거고 스터드 청소도 해놔서 손으로 해도 아주 잘 잠깁니다. 이제 전동 라쳇을 써서 살살 잠가줍니다. 양쪽을 잘 보면서 한쪽을 너무 꽉 잠그진 말고 평평하게 자리 잡도록 균일하게 잠가줍니다. 이제 토크렌치 사용 전에 플렉시블 기어렌치를 써서 최대한 꽉 잠가줍니다. 토크렌치 써본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수공구 라쳇으로 그냥 최대한 잠가놓고 하시는 게 항상 편합니다. 8분의 3인치 토크렌치를 써서 체결해줍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이쪽 고무 행거도 걸어줍니다. 뭔가 이래서 비품인 건가 싶은 묘한 틀어짐이 느껴집니다. 이제 3번 배기관 쪽이 남았고 촉매 쪽만 신경 썼을 뿐인데 여긴 알아서 자리 잡았습니다. 스터드가 짧은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3번 배기관도 고무 행거로 고정되어 있어서 약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촉매 쪽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토크렌치 체결까지 해줍니다. 다사다난했지만 이 배기관과 게스킷, 너트 교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카방지 토치라는 걸 사서 처음 써봤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불꽃 확산이 많이 심해서 차량 정비하는데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끝단에 구멍 뚫린 게 없는 일반적인 토치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토치를 사용하시더라도 소화기는 바로 옆에 아니면 하다못해 주변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정도라도 미리 파악을 해둔 상태에서 토치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지금 마음으로는 토치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시 플로우잭을 어느 정도 올려줘서 곧바로 안전잭을 제거해줍니다. 안전잭 제거 전에 한 가지 하셔야 할 게 있는데 촉매에 받쳐놨던 이 OVM 잭을 치워야 합니다. 그냥 이걸 내렸다면 다음 영상은 1번 배기관과 촉매 교체 영상이 됐을 겁니다. 작업하실 땐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소음이 줄어든 게 느껴지실 겁니다.